안녕하세요. 531 프로젝트 효과 빠른 약점 처방전 영어 수능어법 스피디 잉글리시의 잉글리시입니다. 네, 여러분 그 교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재 굉장히 얇아요. 총 1부터 12강까지 또 파이널 테스트 1, 2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얇은 교재이니까 여러분들 방학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총 12강 아니면 13강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1강 문장의 구조 강의입니다. 근데 문장의 구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이걸 구분을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영어 단어책에서 단어들 중에서 다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come이나 write 같은 단어들 있죠. 이 단어의 뜻 안에 오다, 쓰다 라는 다가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단어들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확인을 하시고 그 앞에다가 을을 한번 붙여서 이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는지 이걸 파악하시는 거예요. 일단 을을 한번 붙여볼까요? 뭐뭐를 오다. 말이 되지 않죠? 뭐뭐가 오다.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자동사라고 생각하시고 뭐뭐를 쓰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편지를 쓰다, 일기를 쓰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을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법적 용어로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목적어가 필요가 없으면 자동사, 필요가 하면 타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영어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사 같은 타동사를 먼저 보시면 제가 아까 타동사는 을을이 필요한 동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사들은 approach, attend 을을이 필요 없는 동사들이에요. 뭐뭐에 접근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을을이 들어가지 않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타동사 같은 자동사는 해석을 할 때 을을이 필요합니다. 뭐뭐를 사과하다, apologize to, 또 complain about, 뭐뭐를 불평하다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는 동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자동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사항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부분 있죠.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는 한국어 뜻도 비슷하고 영어의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기 쉬운 단어들을 잘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응용 문제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lie, lay입니다. lie 같은 경우는 뜻을 먼저 볼게요. 거짓말하다, 어디에 놓여있다, 을을이 필요 없죠. 이 자동사는 lie이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뭐를 놓다, lay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lay는 타동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놓여있다라고 쓰인 이 lie의 과거형이 lay입니다. 타동사 lay와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의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rise, raise가 있어요. rise 같은 경우는 역시 을을이 필요 없는 자동사이고요. raise는 뭐뭐를 올리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rise, arouse 똑같이 arise는 자동사 발생하다, arouse는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ll, fell이 있습니다. fall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 을을이 필요 없는 자동사 맞죠? 그리고 또 fell, 얘는 뭐뭐를 쓰러뜨리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놓은 find 같은 경우는 자동사 라인을 써놨지만 타동사예요. 뭐뭐를 찾다. 근데 이 타동사 find와 뭐뭐를 설립하다 또 다른 타동사 found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find의 과거형 found가 그냥 기본형 found 설립하다랑 똑같기 때문이죠. 이때도 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인지 알아내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wind, wind가 있어요. wind 같은 경우는 굽어지다라는 자동사의 뜻도 있지만 뭐뭐를 감다라는 타동사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 wind는 뭐뭐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얘도 이 과거형 wind, wound 이 과거형과 또 뭐뭐에 상처를 입히다 기본형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이 점 다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한번 다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사, 타동사 구분했고 또 예외사항도 알아봤었잖아요. 보통 이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예외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프로치 같은 경우 저희 자동사 같은 타동사라고 했었잖아요. 어프로치는 뒤에 전치사 필요 없는 그냥 타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1번을 보시면 resemble 있어요. resemble 같은 경우도 뭐뭐와 닮다, 을을이 필요 없는 동사이지만 타동사라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다, 뭐뭐를 반대하다, 을을이 들어가지만 자동사이구나 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줘야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앞에서 표에서 배웠었던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죠. 레이와 레이드가 있어요. 이 레이는 일단 시제를 한번 볼게요. 뒤에 콤마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가 felt, 과거입니다. feel의 과거인 과거지요. 그러면 레이도 라이의 과거형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드는 또 레이의 과거형이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on new bed, 침대 위에 눕는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눕다의 과거형 레이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포인트 2로 한번 가볼게요. 포인트 2로 가기 전에 저희 여러분 문장의 구조에서 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명형부 같은 부분은 저 잉글리시랑 영어 문법 공부를 할 때 꼭 암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영어에는 좀 중요한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어요. 근데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하나씩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명사 그 친구들이 다 명사가 됩니다. 일단 명사, 명사고 명사절부터 한번 볼까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은 이걸 공부하시기 앞서서 구와 절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뭔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와 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얘를 우리는 구라고 절이라고 하고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In the mornin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가 합쳐졌지만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구라고 하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서 합쳐졌는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붙여졌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명사구, 명사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명사 두 개 이상이 합쳐져서 주어 동사가 없는 게 명사구,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명사절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명사구에서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 투부정사는 투랑 동사 원형 이렇게 두 개가 이어졌지만 얘가 구가 돼서 명사구라고 구분을 하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도 명사구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명사들은 문장에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용사로 가볼까요? 형용사도 역시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형용사구의 대표적인 예시로 또 다시 투부정사가 있죠. 투부정사랑 분사가 있겠습니다. 분사에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ing로 쓰여 있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서는 pp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용사는요. 문장에서 보어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사로 갈까요? 부사는 역시 부사 하나뿐만이 아니고 부사구, 부사절, 또 여기도 나오죠. 투부정사, 분사, 구문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부사라고 하고 이 부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뺀 나머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이런 것들을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명형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 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 부정의 의미가 낫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해짐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투부정사를 명사로 쓸지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어디에나 다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투부정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명형부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리 명령부를 문자의 형식 1, 2, 3, 4, 5형식 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령부에 대한 이해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의 그 형식에서 1, 2, 3, 4, 5형식에서 이 명령부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문자의 형식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1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1형식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1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형식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고 보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2형식이 되겠고요. 3형식은 목적어 이렇게 세 글자죠.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3형식. 또 4형식은 간목, 직목 네 글자죠.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4형식. 또 5형식은 목적격, 보어 이렇게 5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웠으니까 이 문장의 구성 요소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이때 명령부 외웠던 게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그 품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명령부에서 배웠었던 이 각각 품사의 역할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기 주어의 자리에 쓰이는 품사를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품사인지 한번 볼까요? 이 주어가 쓰여 있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보니까 여기 있네요. 주어. 그쵸?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어 자리에는 품사 명사를 쓰는 게 맞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목적어 한번 해볼까요? 목적어, 간목, 직목, 또 목적어 이런 것들 다 목적어죠.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는 역시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명사 자리에는 명사 하나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보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는 거 배웠으니까 이건 좀 지우고 한번 보어 자리에 쓰이는 품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어, 여기 보어. 네, 그러면 명사라는 품사와 형용사라는 품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역시 이때도 명사뿐만이 아니고 형용사뿐만이 아니고 이 명사, 형용사의 모든 친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어에 들어가는 게 어떤 품사인지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도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2에서 나오는 주격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또 어떤 상황이 중요하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영어 생긴 꼴도 비슷하고 한국어 생긴 꼴도 비슷해요. 일단 해석하는 거부터 알려드리면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납니다. 좋은, 긴장한, 두려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이고 그 뜻에다가 이런 걸 붙여줬을 때 얘가 부사가 돼요. 무섭게, 긴장하게, 좋게 이렇게 에로 끝나는 게 부사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똑같죠. 비슷하죠. 형용사가 만약에 great 이렇게 쓰였다면 이 great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ly 차이 하나밖에 없는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 부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부사라는 함정을 넣고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형용사를 찾는 과정을 연습해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건 알았지만 어떤 동사들이 뒤에 보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동사 학습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동사들이 뒤에 보어를 써야 하는지 형용사를 써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는 look, taste, smell, feel, sound 뭐 이런 식으로 감각 동사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는 감각 동사는 다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항상 형용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 상태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요. be, become,
keep, remain, get, grow, turn 이런 동사들은 다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보어를 써야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사운드가 감각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부사 중에서 당연히 형용사를 골라내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테이스트도 감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당연히 형용사 grea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looked가 감각 동사잖아요. 그래서 감각 동사라서 뒤에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turn 같은 경우도 상태 변화 동사죠. 그러면 형용사 pale 이렇게 창백한, 옅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형식 다음에 보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오형식 다음에 목적격 보어, 오형식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를 쓰잖아요. 그 오형식 안에도 보어가 있다는 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오형식에는 어떤 동사들이 많이 쓰이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오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를 한번 써볼까요? 코그만파 동사가 있어요. 코그만파. 자, 코 같은 경우는 consider이 되겠죠. consider. 또 그는 keep. 마는 make. 파는 find.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거든요. 이런 동사를 보고 이거 혹시 오형식 동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가 이렇게 4개가 있다면 또 중요한 오형식 동사도 있어요. 중요한 오형식 동사, 그중에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일단 이 사역동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역동사의 의미는 줄사에 힘력을 써서 힘을 주는 동사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 사역동사의 뜻이 다 시키다 라고 해석이 되어요. 누구에게 힘을 줘서 무언가를 시키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사역동사가 되고 이 사역동사는 오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형식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오형식에서도 감각, 또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오형식에서 쓰인 지각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보는 거 see, watch, 듣는 거 hear, 느끼는 거 feel 이런 동사들이 지각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동사들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어 자리에 어떤 게 쓰이는지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보어로 많이 쓰이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명사랑 형용사에 투부정사가 다 들어갔었잖아요. 보통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to를 빼고 원형부정사를 씁시다 라고 우리 다 약속한 거예요. 이 동사들이 되게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줄게. to를 빼자. 원형부정사를 쓰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사들 뒤에는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또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면을 볼 때 그 장면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할 때는 원형부정사뿐만이 아니고 ing 이렇게 현재분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좋은 것이 준사역동사 help가 있어요. 원래 사역동사는 3개밖에 없거든요. make, let, have. 근데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사역동사에 준하는 동사 help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사역동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원형부정사, 우리 특이하니까 원형부정사 취급하기로 했죠. 이렇게 원형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얘는 사역동사 가지고 준사역동사이니까 원래 그대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ing를 쓰는 경우를 봤고 우리가 이거는 그 뒤에 나온 수동의 의미의 과거분사들은 분사 파트에서 배울 거긴 한데요. 그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 중에서 이 관계가 능동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원형부정사랑 투부정사 ing를 쓰는 게 맞고 또 수동의 의미일 때는 pp형을 쓴다고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형식에서 중요한 동사들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보어이니까 명사, 형용사, 또 그 중에 공통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또 동사 원형, 원형부정사,
또 분사 뭐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먼저 볼까요? 예제 먼저 보면 동사 keeps입니다. keeps라는 동사들 5형식에서 많이 쓰인 동사라고 했죠. 이거 5형식의 경우 5형식일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5형식인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배우면 좋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5형식인지 한번 설명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that은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이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주어하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구나, 이 두 개가 짝꿍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your lambs랑 safe 이 두 개도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서 안전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너의 양들이죠. 그래서 이 짝꿍 관계가 앞에 두 개 짝꿍, 뒤에 두 개 짝꿍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에 두 개 짝꿍이고 뒤에 두 개 짝꿍이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 keeps가 들어가 있는 이 경우가 5형식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5형식이니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쓰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 여기도 보니까 make, mad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 5형식 동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만드는 게 누군지 또 불편한 게 누군지 이렇게 짝꿍 관계를 봤을 때 얘도 역시 앞에 두 개 짝, 뒤에 두 개 짝인 관계이니까 5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형용사 골라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3번. 3번에 이 found도 5형식 동사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내는 것은 나고 흥미로운 것은 소설이구나. 앞에 두 개 짝, 뒤에 두 개 짝꿍이구나. 그럼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게 맞겠네. interest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인트 4로 가볼게요. 보통 이제 보어 자리에 5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말고 투부정사 쓴다고 했잖아요. 명사랑 형용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좀 그 중에 중요한 동사,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만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보니까 allowanc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투부정사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make 동사, 우리 5형식 동사라고 기억했죠? 근데 이 make 동사는요, 우리 사역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 그냥 동사 원형 fill을 쓰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학생들이 직접 채우는 거라서 능동의 의미로 동사 원형 fill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asked죠. asked 같은 동사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투부정사 to carr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여기서 enable이라는 동사도 5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사역동사도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order 같은 경우도 5형식 동사인데 기본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to stop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인트 5로 한번 가볼게요. 포인트 5는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 골라내세요 라는 문제예요. 우리 형용사 자리에 분사도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현재 분사도 쓸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쓸 수 있는 게 보어 자리인데 이 구분은 아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고 판단해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분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 그렇게 구분해서 뜻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가 보어 자리에 쓰이는 분사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사로 쓰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콜 같은 경우는 뭐뭐를 부르다, 을을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있네요. 무엇을 부르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능동이구나, ing 쓰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repair 같은 경우는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무엇을 수리하는지가 나오지 않았죠. by부터 명사까지는 지우니까 뒤에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네. 그럼 얘는 수동이겠다 라고 ed를 골라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burn 같은 경우는 그냥 타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리고 무언가가 직접 타고 있으니까 이때 능동이구나 라고 burning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birds, 이 새들은 직접 날고 있어요. 이 날다도 자동사입니다. 얘네들이 직접 날고 있으면 능동이네, fly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포인트 6, 좀 문장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전 이런 걸 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콩, 문점,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콩으로 끝나는 문장에는 꼭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꼭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끝나면 동사가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없어도 안 되고 동사가 2개가 돼도 안 됩니다. 꼭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연결어 같은 게 있으면 연결어라고 하면 우리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라고 할게요.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동사의 개수가 연결어에다가 플러스 1 해서 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접속사 1개가 문장에 들어가 있고 관계대명사 2개가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결어가 총 3개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의 개수가 그 3개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4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문장의 구조, 그 중에서 문장 전체의 동사의 개수를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그럼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예제 먼저 한번 볼까요? 예제를 봤더니 동사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Parallel life in the country. 여기 한번 묶을게요. 이렇게 다 묶었어요. 이렇게 묶고 뒤에도 이렇게 묶으면 이 콩 안에, 이 점 안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꼭 하나 있어야 되는 동사가 없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ing는 동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의 동사인 involves를 골라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1번으로 또 가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that이라는 연결어 하나, 또 and라는 연결어 2개, 이렇게 총 2개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돼요. 동사 하나, to make, 동사 두 번째, will learn,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동사 하나 더 써서 admit, 이거 명령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콩 안에 연결어 없는데 동사가 먼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니고 using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장에서 people think라는 삽입구 다 지워내시고, 또 여기 society works라는 이 수식어 관계대명사절 다 지워내시면 the way가 남죠. the way가 남아요. 그리고 뒤에도 한번 지워볼까요? 뒤에도 it works, 얘가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the way를 꾸며주면 앞에 the way 남고 뒤에 the way 남고 콩 안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동사 로스인 influences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ing만으로는 절대 동사가 되지 않습니다. 동사 자리에서는 ing만 쓰인 것을 고르시면 안 되고 꼭 현재형 아니면 현재에다 s를 붙인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법 출제 포인트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동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cause 같은 경우는 5형식 동사예요. 이렇게 유발시키는 것은 근육이고, 또 lose, 잃는 것은 선수들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2개 짝, 뒤에 2개 짝 5형식인데 그 중에 cause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동사이지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것이 아니니까 투부정사 to lose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장 안에 can help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동사를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고 translating, 동명사를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배웠었던 5형식 대표적인 make 동사가 있잖아요. make 동사를 보시고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골라야지 부사를 고르면 안 되겠구나. 얘는 답이 defenseless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이제 B로 넘어갈게요. B.
자, B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continue 앞에 help 동사를 볼까요? help 동사는 준사역 동사였죠. 이 준사역 동사 help는 뒤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to continue를 써도 되고 continue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볼게요. 일단 대절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서 관계대명사 대절에서 동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 연결어가 한 개가 있으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동사를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동사가 ing로 나왔으니까 ing는 동사가 아니라서 시제에 맞춰서 allows,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일단 우리 3번에서 지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다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thinking을 이 동사 자리 명령문 think로 바꿔줘야 되겠네 라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B 밑줄은 앞에 동사가 5형식 동사 live입니다. 그래서 live 뒤에 incomplete 형용사 쓰는 게 맞습니다. ly 붙이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incomplete 불완전한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로 가볼까요? C. C는 주어진 어휘를 활용해서 어법에 알맞게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 A는 앞에 5형식 동사인 ask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to figu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로 가볼까요? B로 가보면 얘도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얘가 과거분사로 people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 문장 안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emphasized 이렇게 과거를 써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법 적용 문제 풀고 1강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1번입니다. 그 중에 1번 suffer을 쓸지 suffering 쓸지 이렇게 동사를 쓸 건지 ing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문장에서 동사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시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 have shown 나왔고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가 뒤에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죠? 그럼 우리 ing만으로는 동사가 안 되니까 suffer 이렇게 골라내는 게 맞겠구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B번. 여기 보니까 consider 있잖아요. consider. 우리 5형식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5형식 동사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consider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5형식 동사이니까 consider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동이니까 이 목적어 앞으로 나가서 목적어 쓰고 be considered 이렇게 바꿔서 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바로 형용사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important 당연히 쓰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C 앞에 있는 turn out 같은 경우도 2형식 동사라고 했어요. 2형식 동사는 당연히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바뀌더라도 형용사에다가 er 붙이고 부사에다가 more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형용사 sounder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보죠. 2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1번 한번 가볼까요? 1번은 도즈 이렇게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데 대명사에서 단수를 가리킬 때는 that을 쓰고 복수를 가리킬 때는 도즈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part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복수를 가리키는 거라서 도즈를 쓰는 게 맞습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instead of부터 이까지를 지워보면 뒤에 또 뒤에 이렇게 쭉 보면 that 말고는 별다른 또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 한 개니까 동사를 두 개를 쓰셔야 되는데 with help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럼 그때 2번 draw in을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역시 명령문으로 draw 동사를 써줘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정답이 되고 draw로 바꿔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가 starting, ing 동명사이니까 동사에다 keeps 쓰는 거. 이것도 동사 자리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은 keeps가 5형식 동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 당연히 형용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배우진 않았는데 이 much 같은 경우는 비교급 강조라고 해서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런 것들은 비교급 강조라고 해서 훨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비교급 강조 5번 much 쓰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자리에 very 말고는 이 모든 것들을 써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내시면 돼요. 1강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만 몇 개 보고 1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을을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였고요. 그건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죠. 을이 들어가지 않지만 타동사인 경우 approach, attend, discuss, enter, marry, mention, reach, resemble 이런 타동사들 꼭 암기해 주시고 또 을이 들어가지만 자동사인 경우 apologize to, complain about, object, wait for 이런 것들은 자동사이고 꼭 뒤에 전치사까지 붙여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헷갈리는 자동사, 타동사들 있잖아요. 이 표들 다시 한번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그냥 평생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형부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려면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던 거 명형부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5형식에서 꼭 중요한 동사들이 있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경우에는 보어 자리 어떤 것들을 쓰는지 우리 표를 정리했었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모든 거 다 복습하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